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53년 슈터카우젠의 대입법 또는 반전묘법입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미국의 생물학자 왓슨이 DNA 이중 나선 분자구조 모델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들은 1962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습니다.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인도 산악인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산 최초로 등정하고요. 1953년 독일의 작곡가 칼하인츠 슈토카우젠이 10개의 악기들을 위한 실내악 대유법을 작곡합니다. 콘트라풍크테를 작곡합니다. 이보다 1년 전인 1952년 슈토카우젠은 프랑스 작곡가 피에르 셰페르의 파리에 있는 구체음악 스튜디오 GRMC에서 구체음악 습작들을 작곡하죠. 구체음악은 일상의 소리들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셰페르는 철로에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 식탁 위에서 냄비 구르는 소리, 그리고 회전문 도는 소리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죠. 1953년 슈토카우제는 1952년 독일의 쾰른 라디오 방송국 WDR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전자음악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두 편의 전자음악 습작들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나온 작품이 1953년 대위법이죠. 슈터카우제는 작곡 초기에 지점음악, 풍뚜엘레 뮤직을 표방하고 작업합니다. 지점음악이라고 하면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저마다 독립된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입장인데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영미권에서는 전묘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슈토카우젠의 작업은 전통적인 흐름으로서 음악에 충돌하는 전위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죠. 모든 하나하나의 높이, 지속시간, 강약, 그리고 제반 특징들 그 자체에 독립적인 지위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 걸쳐서 중심과 주변의 구별이 철폐되죠. 이런 초기 입장에서 1953년 작품 대입법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대입법은 작품 번호가 1번이죠. 그리고 대입법을 의미하는 콘트라풍크테에도 용어의 한 켜 아래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작업을 뒤집는 반지점적 음악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슈터카우젠의 말입니다. 대입법들, 일련에 가장 감춰져 있는 그러면서 가장 명확한 변형들과 혁신들, 어떠한 예측 가능한 마무리도 없음. 언제 연주하더라도 같은 음이 결코 두 번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궁극적인 일관성을 구축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으리라는 명명백백한 느낌. 관련된 부분들의 균형감을 유지시켜주며 전체를 엮어주는 악곡의 밑바닥을 흐르며 받쳐주는 힘. 하나의 구조. 변화하는 빛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의 빛 속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형상들.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20세기 현대 음악사에서 전자음악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위치한 방송국 라디오 앙카라의 음향 기술자였던 뷰렌트 하렐이 어느 날 밤 천정의 오래된 형광등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전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은 새로운 소리에 대한 그의 집중적인 관심의 결과였습니다. 전자음악이란 용어는 앞에서 언급한 피에르 셰페르가 제안한 전기 음향적 음악, 뮤직 엘렉트로 아쿠스티크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때 셰페르가 염두에 둔 것은 일상과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조합한 테이프 음악으로서 구체 음악이었습니다. 1950년대가 저물 즈음 전자음악의 개척자 슈토카우제는 프랑스의 피에르 블레즈, 이탈리아의 루이즈 노노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음악의 2세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됩니다. 슈토카우젠이 1955년에서 1956년에 걸쳐 WDR의 전자음악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젊은이의 노래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와 다채롭게 녹음된 거의 소음에 가까운 소리들이 합성된 작품입니다. 한편 케이지의 우연음악이나 슈토카우젠의 반지점 음악 등에 자극받은 블레이즈는 1977년 파리의 현대음향 음악 융합연구소 IRCAM을 설립합니다. 20세기 후반 전자음악의 전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구소이죠. 그리고 1960년 무관용을 발표한 루이지 노노는 정치적으로 급진적 경향의 좌익 앙가주망 작곡가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슈토카우제는 초월적 신비주의 경향의 작곡가입니다. 그의 말년 작품 빛 리히트는 그가 1977년부터 2003년에 걸쳐 작업한 7편의 연작 오페라입니다. 전곡의 공연 시간만 29시간이 걸리는 작품인데 부제로 일주일에 7일이 붙어 있습니다. 슈토카우제는 이 작품을 영원한 나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일주일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천문학적 유래와 관련해서 그가 의도한 것이 어쩌면 소란하고 번다한 모든 저작거리 형상들을 아우르며 하나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범우주적 차원의 신비일지도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로서는 신비란 어휘 대신 진리란 어휘를 언급할 엄두는 아직 나지는 않고요. 이 연작 오페라의 수요일에는 헬리콥터 연합사중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4대의 헬리콥터에 4명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타고 하늘 위에서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발상 자체가 경이롭죠.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 전이음악으로서 전자음악은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에르 셰페르의 GRMC에서 비롯한 GRRM 출신의 음악가로 프랑스 작곡가 장 미셸 자르 정도라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전자음악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라디오 시절의 음향 효과나 영화의 배경음악, 아니면 락음악이나 댄스음악 등에 사용되는 전기나 전자적 방식의 사운드, 또는 명상음악이나 넌버벌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도 현대음악의 대기권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는 일상이 현실이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공연 형태로서 전자음악을 포함해서 전위적인 현대음악의 공연장을 찾기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습관에 젖어 있는 감수성에는 가령 스톡하우젠의 빛과 같은 작품은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직 너무나 먼 당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3년 볼리비아 태생 스위스 시인 오이겐 곰링어는 구체시, 콘크레테 포에지란 용어를 들고 나옵니다. 테오반 누스비르의 구체 미술이 미술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색채와 형태에 집중하고 피에르 셰페르의 구체 음악이 음악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음에 집중하듯이 곰링어의 구체시는 시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런 집중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단어들을 선형적으로 배열하는 전통적인 구문론의 형식이 해체되죠. 가령 곰링거의 침묵하다, 슈바이겐이란 시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곰링거의 작업에 별자리, 콘스텔라션은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사이에 일련의 별들이 엮어져서 별자리를 구성하고 밤하늘이 그러한 별자리들의 상호관계로 의미를 형성하는 것처럼 시는 별들과 같은 단어들의 관계로 형태를 드러냅니다. 예, 이렇게요. 내 느낌에 동아시아의 중요한 문화적 전통인 서예를 알파벳에 차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에서도 거론했던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의 1918년 시집 칼리그라미,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구체시의 작업이라 한다면 앞에서 예로 든 곰링어의 침묵하다란 시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는 부끄럽게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엄청 추상적인 느낌입니다. 내 느낌에 침묵을 의미하는 슈바이겐이란 단어들이 오히려 소란하고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에서 비로소 침묵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느낌이 시인의 의도인지는 종잡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도 한번 느낌을 잡아보시죠. 네, 내 느낌에는 이 슈바이겐이라는 이 단어들이 엄청 소란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에 침묵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E.E. 커밍스의 시 메뚜기도 구체시라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흐트러진 글자를 그래스호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 메뚜기가 통통 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형상이 내가 찾는다고 찾아본 이 커밍즈의 오리지널 형상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아, 메뚜기가 통통 튀는 그런 어떤 형상이 드러나는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